KF-21 전투기의 전투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무장 운용 체계입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항공기만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기를 장착하고 그 무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가 전투기의 실제 전력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전투기 개발에서는 무장 운용 구조가 매우 중요한 설계 요소로 고려되는데요. KF-21은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KF-21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장비 구성인데, 이러한 구성은 근거리 공중전과 장거리 요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KF-21이 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대공 무기 가운데 하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수십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레이더 유도 방식이 적용되어 목표를 추적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현대 공중전에서 가장 중요한 무장으로 평가됩니다. 적 전투기가 시야에 들어오기 전에 교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KF-21은 이러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성이 설계되었습니다. 공중 표적 탐지 장비와 미사일 유도 장비가 함께 작동하도록 구성되었는데요. 이러한 장비 간 연동은 전투기의 교전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리 공중전에서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무기는 적 전투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교전할 때 사용하죠. 열 추적 방식이 적용된 미사일은 목표 항공기의 엔진열을 추적하여 공격합니다. KF-21은 당연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F-21에 통합되는 무기 가운데 하나는 아이리스-T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높은 기동성과 정밀 유도 능력을 갖춘 단거리 공대공 무기입니다. 유럽에서 개발된 이 무기는 이미 여러 국가 공군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KF-21이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국제 무장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KF-21은 미국에서 개발된 AIM-9X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고려되었습니다. 이 미사일 역시 최신 단거리 공대공 무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국가에서 운용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중거리 공대공 무기로는 AIM-120 암람이 대표적입니다. 이 미사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대공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레이더 유도 방식이 적용된 이 미사일은 장거리 교전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KF-21이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투기의 공중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공대지 무기 역시 KF-21과 함께 운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천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공대지 무기입니다. 지상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무기는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전투기가 적 방공망 바깥에서 목표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인데요. 이러한 능력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KF-21이 국내 개발 무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국에서 개발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전 요구에 맞는 무기 개량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에서는 무장 통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정 전투기는 일부 무기와의 통합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무장 연동이 늦어지면서 실전 배치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투기의 전력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장 통합 시험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무기와의 연동 시험이 이루어져 전투기와 무기 간 연동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무장 운용 능력은 다양한 공중전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는 단일 무기만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무기를 조합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투기의 무장 운용 구조는 다양한 무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투기 조종사는 교전 상황에 따라 공대공 임무와 공대지 임무를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장 운용 장비가 신속하게 작동해야
전투기의 실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KF-21은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장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전투기가 여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중전 임무와 지상 타격 임무를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목적 운용 능력은 현대 전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복합 전장 환경에서는 하나의 전투기가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공군 전력 운영에 큰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공중전에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M-120 암람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레이더 유도 방식을 통해 장거리 교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 전투기를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중요한 전력 요소입니다. 장거리 교전 능력은 조종사가 유리한 위치에서 교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투기의 생존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KF-21이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공중전 능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인데요. 특히 현대 공중전에서는 장거리 교전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 전투기가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 교전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 탐지 장비와 공대공 미사일이 함께 작동하면 조종사는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한 뒤 적절한 시점에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은 현대 공중전의 기본적인 교전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거리 공중전에서는 아이리스티와 AIM-9와 같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미사일은 높은 기동성과 정밀한 목표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중전 상황에서 빠르게 목표를 포착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거리 공중전에서는 순간적인 기동과 빠른 무장 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은 전투기의 핵심 무장으로 평가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공대지 무기도 KF-21의 중요한 무장 요소입니다. 천룡 미사일과 함께 언급되는 정밀 타격 무기 가운데 하나로 천검 미사일이 있습니다. 천검 미사일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공대지 무기입니다. 지상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이러한 무기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군사 작전에서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고 임무 효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전투기가 적 방공망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입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현대 공군 전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면 전투기는 적 방공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전략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KF-21이 국내 개발 무기를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 산업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기와 무기를 함께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 기술 축적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또한 작전 요구에 맞는 무기 개량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 항공방산 산업의 자립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로 시선을 돌려보면 특정 무기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투기 사업에서는 미사일 통합 시험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기와 전투기 간 연동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전투기 소프트웨어를 장기간 수정해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무장 통합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무기와의 연동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실제 작전 환경에서 무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기를 각각 시험하며 전투기 장비와 무장 간 연동 구조를 점검하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 과정은 전투기의 실전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KF-21 전투기의 조종석은 단순히 비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전투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조종사가 짧은 시간 안에 정보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시각 정보 전달 방식이 매우 중요한데요. 최신 전투기에서는 다양한 센서와 항공전자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가 조종석으로 집중됩니다. 이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시하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F-21 조종석 구성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의 역할이 특히 강조됩니다. 전통적인 계기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표시 장비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조종사는 화면을 통해 비행 정보와 전술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보가 분산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HUD는 조종사가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비행 속도와 고도, 목표 정보 등이 조종사 시야에 겹쳐 표시되죠. KF-21에 적용되는 HUD는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표시 장비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국산화는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HUD 장비는 단순한 표시 기능을 넘어 정보 가시성과 정확성을 요구받습니다. 밝은 환경과 어두운 환경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고속 비행 중에도 시인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밀한 광학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조종석에는 다기능 디스플레이도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MFD는 다양한 정보를 화면 하나에서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조종사는 임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정보와 레이더 정보, 무장 상태 등을 화면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MFD는 단순한 화면 표시 장비가 아닙니다. 조종사와 항공전자 장비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조종사는 버튼과 터치 입력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보 표시 방식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구성은 전투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디스플레이 구성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에서는 표시 정보가 과도하게 많아 조종사 부담이 증가했다는 평가가 제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표시 장비의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초기 운용 단계에서 문제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즉, 조종석 정보 구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운용 효율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KF-21 조종석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정보 표시를 단순화하고 필요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이 적용되었는데요. 조종사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와 표시 장비가 연동되면서 정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MDS는 조종사의 헬멧에 정보를 표시하는 장비입니다. 조종사가 보는 방향에 따라 목표 정보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KF-21에는 향후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HMDS가 적용되면 조종사는 시선 이동만으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전 상황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장비는 전투기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KF-21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술로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 국산화는 장기적인 유지 관리와 기술 자립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종사가 사용하는 화면 하나에도 수많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에서 KF-21 조종석은 한국 항공기술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석은 조종사의 판단 속도와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전투 상황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정보가 처리됩니다. 이때 정보 전달 방식이 복잡하면 조종사의 부담이 증가하는데요. 반대로 정보가 정리된 형태로 제공되면 상황 판단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구성은 전투기의 실제 전투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KF-21 조종석 구성에서는 정보 통합이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됩니다. 레이더 정보와 항법 정보, 무장 상태 정보가 각각 따로 표시되면 조종사는 여러 화면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죠. 반면 정보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면 판단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KF-21에서는 이런 통합 개념이 반영된 디스플레이 구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HUD는 전방 시야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조종사는 외부 공역을 주시하면서 비행 정보와 목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 비행 상황에서는 시선 이동이 줄어드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HUD가 제공하는 정보는 즉각적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HMDS가 도입되면 정보 표시 방식은 더욱 확장되는데요. 조종사의 시선 방향에 따라 목표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전투 상황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공중전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HMDS는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장비로 평가됩니다. MFD는 조종석 중심 디스플레이 장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종사는 필요에 따라 화면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무 유형에 따라 정보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전투기 운용 효율을 높입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디스플레이 장비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운용 효율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정보가 여러 화면에 분산되면서 조종사의 시선 이동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장비에서는 표시 지연 현상이 발생해 실시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단순한 화면이 아니라 전투 수행 능력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 조종석 구성은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정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조종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정리됩니다. 화면 구성과 정보 배치가 직관적으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죠. 즉, 실제 운용 환경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항공 전자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가 함께 발전하면서 조종사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별 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비중이 높았는데요. 최근에는 통합된 정보 화면을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조종석 구성 변화는 전투기 운용 방식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디스플레이 기술은 향후 다양한 산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해상도 표시 기술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 전자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기술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KF-21 전투기의 기동 성능과 안정성은 비행 제어 장비에서 결정됩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는 순간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두 비행 제어 구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현대 전투기에서는 기계식 연결 방식 대신 전자식 제어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플라이바이 와이어 방식은 조종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기체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입력을 보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 방식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고성능 기동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전투기는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형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한 형상은 기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식 제어가 적용되죠.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자세를 보정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KF-21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어 고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복잡한 계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한 조작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전달됩니다. 급격한 기동 상황에서도 기체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기능은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종사가 전술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일부 구성 요소에 외산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비행 제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국내 기술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핵심 제어 로직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립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시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어 로직 오류로 인해 기체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즉, 비행 제어 기술이 전투기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비행 제어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시험 결과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제어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투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다른 장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엔진 출력과 기체 자세, 조종 입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KF-21은 이런 통합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체 장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비행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제어 기술까지 확보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술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런 기반이 유지된다면 향후 전투기 개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 비행 제어 구성은 전투기 운용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기체를 움직이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종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를 연결하면서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고속 비행과 급격한 기동이 반복되는 전투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어가 불안정해질 경우 전투 수행 능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다양한 보조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기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조작이 입력될 경우 자동으로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조종사는 보다 적극적인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됩니다. 이런 기능은 실전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구성은 기동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속 영역과 저속 영역에서 각각 다른 제어 특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어 방식이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최적의 반응이 유지되죠. 이런 정밀 제어는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자세 유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제약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운용되면서 기체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제어 로직 완성도가 부족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완성도가 확보되어야 실제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제어 성능을 개선해 왔습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알고리즘이 보정되었고 실제 비행 조건에 맞게 최적화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비행 제어 핵심 요소를 확보한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개량과 성능 개선이 자유로워집니다.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기술 축적이 이어질 경우 향후 항공기 개발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엔진 출력 제어와 기체 자세 제어, 조종 입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각 요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때 전투기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는데요. KF-21은 앞서 설명한 통합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핵심 제어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장비 운용 수준에서 벗어나 설계와 개선 능력까지 확대되고 있죠. 항공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